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 초유의 구금 경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15일 오전 33분에 체포돼서 바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울 구치소로 이송돼서 거기에서 첫밤을 지냈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각 이틀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 것인가? 저희 기자가 직접 서울구치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고 오늘로 구금된 지 사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6평 정도 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칸막이 화장실과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영복 대신 사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는 수용동과는 다른 건물인 사무동에 대기하면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오전과 오후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오후 5시에 열린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재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은 조사에 응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내란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하고 국가 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며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장 기자 얘기에 따르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는 수영복이 있는데 생활복을 나눠주는데 생활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양복 차림으로 지금 구치소에서 사실상 첫밤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장 기자가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 동안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슨 속보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공수처에서 오전 10시에 재조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과연 응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아마도 불응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공수처 조사 불응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사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밤 9시 5분까지가 체포 시한인데 이 안에 조사를 불응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구속영장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관건은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이냐 여부가 되는 거겠죠. 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 윤석열 대통령 현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양복 차림으로 아까 사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만약에 사복을 쌓았다고 한다면 양복이 아니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최소한 첫날 밤은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지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왜 옷을 안 갈아입고 양복 차림이었던 거냐. 체포적부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구치소에 들어갔어도 나는 네. 현직 대통령이다. 예,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 체포다. 네. 나는 현직 대통령이다.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원변하기 위해서 옷을 운동복이나 자유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베네 쪼고리부터 네. 죽어서는 수의를 입잖아요. 옷이 자기 모든 걸 규정해요. 아하. 그래서 관원상제도 제일 중요한 게 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냥 자연인이 된다고 본인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옷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닌가. 나는 네. 그 공수처가 불법 수사고 거기 수사권도 없는 수사고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 나는 여기에 절대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내가 왜 협조하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자연인 윤석열로서 이 돌아간다, 이 보여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입고 온 양복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양복 하나 입고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앞서서 많은 정치인들 뭐 구치소 가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 춥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죠.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예. 그 피자 대기실에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마 그래도 뭐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잘하는 분이라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유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었더라고요. 라는 걱정도 같이 좀 내비쳤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평 정도 된다고 하죠. 9.9제곱미터. 3평 정도 되는 이 독방에서 윤상현 의원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네.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말이죠. 지금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는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이제 이틀 밤 이제 지낸 거 아니겠어요? 집행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신분이긴 한데 지금 수사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정선거의 배경엔 북한과 중국이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이나 말이죠. 그런 생각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담화라든지 그 영상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집행될 때 말이죠. 그런 것들로 밀어볼 때 일관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재판 지연 전략이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선 비상경이 필요했다. 이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스스로가 대단히 억울하다. 이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말이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의 피의 사실 같은 것도 다 알 텐데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구속도 되고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겠구나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말이죠. 그렇게 네. 된다면 대통령 신분에서 물러나고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혐의는 더 나중에 또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인용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헌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착잡하거나 참담하겠죠. 스스로가 여러 가지 반성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추측이 됩니다. 예.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본인이 검찰총장인 만큼 본인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서울 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묵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초유의 구금 경호다. 네.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현직이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해서 또 받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구금 상태로 경호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윤 양복 입고 잠자 경호관들 100m 거리 사무청사에서 대기한다. 그러니까 대체 구치소 안에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나와 있죠.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이 대기실, 피의자 대기실 말고 거기서 100m 떨어져 있는 사무청사에 따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 볼까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좀 따로 이 분류를 해본 거예요. 뭐 명확하게 딱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는 수용자 수감 공간이랑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이미 이 확정이 돼서 기소가 된 사람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조국 전 대표가 있겠죠. 이제 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자 수용자 이 건물의 수용동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기와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근데 경호원들은 어디 있느냐? 따로 아예 동에 다른 3호동에 가 있다. 100m 정도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사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상태에서 경호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어떠한 뭐 법적 이 조건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럼 경호원들은 이게 사실상 경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동에서 언제까지 머무르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호권이 지금 실종된 상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네. 대통령 직위에서 떠나서 자연인 신분으로 됐기 때문에 뭐 경호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인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저런 분을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에는 서울구치소장이 개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는 서울구치소장이 또 그걸 방어를 맡아요. 네. 예. 근데 또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호권하고 개혁권하고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데는 지금 경호원들도 지금 근접 경호를 못하고 옆에 사무동에서 CCTV로 보는데 네. 경호원들도 지금 못 본다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권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국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고 저는 애당초 시작이 네. 공수처에서 저렇게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수사를 하는 게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제3의 장소라든지 여러 군데 대통령 관저 가서 수사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물론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거야 할 수 없지만은 지금 꼭 체포영장을 꼭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공수처를 위한 체포인지 나는 그 구분이 애매하면 체포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윤 대통령은 그 진술 거부권 전혀 협조하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경호권은 실종돼 있고 네. 하나말로 위협을 가하려는 세력이 무슨 행동을 한들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큰 위급한 사태를 지금 자초한 게 지금 공수처가 실수한 게 아닌가.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 55호 경비단 서류 위조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엄밀히 수사해서 네. 당사자들을 처벌을 잘못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55경비단 이 공문서 위조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조가 아니다라는 게 또 공수처 입장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거 논란의 차원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요지는 이게 체포까지 할 일이었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체포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체포하고 보니 어떠냐? 초유의 상황 아니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 앞에서 구속영장도 결국 오늘 중에 청구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 교수님, 예.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또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네. 법 규정이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호권과 경호권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워낙 초유의 일들이 워낙 많아서 다 처음 가보는 길들이에요. 네. 현직 대통령의 체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글쎄요, 윤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자초한 게 대통령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었고 2번이나 했었고 말이죠. 공수처가 3번이나 했는데 그 네.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서 거기 조율을 좀 했으면 일정을 말이죠. 그럼 체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체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른바 중요 인문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현재 내란은 우두머리로 돼 있는데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낮다고 알 수 없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라든지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경호 또 계속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호원이 바로 근접 경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자초한 게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 스스로고 뭐 슬기롭게 이제 경호원들의 그 최소한의 경호 행위를 네. 할 수 있게끔 잘 조율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부분 법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경호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자초한 건 윤 대통령 스스로다. 굳이 국무수처가 체포를 왜 했느냐? 그 말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아무것도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가보지 않은 길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관들은 100m 떨어진 데에서 따로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이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인데 괜찮은 거야? 경호 상황 괜찮은 거야? 생각을 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대기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보면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들어오면 오른쪽에 책상 겹 밥상으로 쓴 게 있고요. 매트리스가 있고요. 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TV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변기와 세면대가 같이 있는데 여기는 막으로 쳐져 있긴 합니다만 이 막이 반투명 막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심지어 화장실 안에도 반투명 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게 다 여기 CCTV에 찍히고 있다. CCTV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 24시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이 구치소 안에서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윤 대통령 지금 잘 지내고 여기 좀 책상 겹 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오전에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괜찮은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밥은 잘 먹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안에서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 아침 식사예요. 시리얼, 삶은 달걀, 뭐 견과 우유. 점심은 뭐 짜장, 네. 저녁 된장찌개. 오늘 아침은 황태국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끼 식사가 다 제대로 나오고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잘 먹었느냐, 잘 먹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아침 식사 3분의 1 정도 남긴 걸로 알려졌다. 네. 그러니까 다 먹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식사 들어오는 걸 다 먹지 못하고 좀 남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또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이 아까 저희가 그 얘기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고심 지금 식욕이 없을 법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식사를 지금 남기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예, 오히려 뭐 억지로 그냥 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몇 숟갈 떠넣는 거지. 저 현직 대통령이 저가 안에 가서 조만한 독방에서 그것도 CCTV로 24시간 다 감시되는 상태에서 네. 저게 무슨 뭐 밥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윤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으로 저렇게 체포를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체포해서 가둬가지고 저렇게까지 1,700원짜리 식사를 뭐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서 얻는 게 공수처가 뭐죠? 진술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있는 데 가서 수사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직권남용 갖고서 끌어들여서 내란죄도 하겠다는 건데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체포영장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중앙지법에 받아야 되는데 그 수원 서부지법에다 받고 또 그 55 경비단 그 시비까지 걸려 있는 네. 위조 시비까지 걸려 있는 저런 체포를 해가지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저렇게 망신 줘야 되느냐? 저게 외국 신문에 다 일거수일투족 다 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큰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태가 신속히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정문에는 검은색 경호 차량이 드나들고 인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응원에 나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경호처도 주변 일대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경호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도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구치소 내 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독방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독방에는 변기와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과 이불, 베개 등의 침구류, TV, 관물대,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거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또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물품들, 침구류, 식기류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현직 대통령의 구금에 대비한 경호 규정은 없는 만큼 경호처는 서울 구치소와 구체적인 경호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할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11월, 12월 그 당시에도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조사에도 불응하고 또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하고 뭐 이런 갖가지 온갖 주장들을 토망식으로 하였고요. 감찰을 반대하도록 집단적 의견을 내도록 하고 또 언론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참으로 많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도 오전부터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했다는 거. 그런데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적합한 것이냐, 체포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원 밖에는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 태극기가 등장한 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집회로 보이죠?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인데요.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 심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당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심사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잠시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변호인들만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혹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호소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변호인만 참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니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이 그때 시작해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입니다. 앞서서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거 체포 문제 있다, 따져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적부심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습니다. 왜 중앙지법이 강조되냐면요. 앞서서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뭔가 처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적부심 심사 청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지금 여기서 심사가 진행 중인데 법원 밖에는 지금 저런 모습이 오후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보 형식으로 나왔죠.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신문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 쪽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판사 앞에 서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요. 요 얘기는요, 뉴스와이드 중간쯤에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금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되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도 참 많이 하시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구금된 장소의 공식 명칭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시설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뭐 TV도 보이고 뭐 밥상, 매트리스, 화장실 그리고 CCTV로 딱 24시간 약간 감시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인데 자 우선 이 얘기 좀 해보죠.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구금 피의자 대기실 이거 어떤 곳입니까? 네, 정확하게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라고 칭하는 것이 예.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속된 신분이 아닌 현재 대기 중인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기걸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어떤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독거실에 한 3평 남짓한 공간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현재는 체포된 피의자이고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 신체 검사라든가 일정 부분의 신변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간이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입실을 한 것이고 예. 현재 지금 혼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다시 구속된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서 또 다른 이제 실을 배정받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또 정밀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의 이 건물 그러니까 뭐 무슨 동 이런 이름이 붙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피의자 대기실 지금 대기실이 엄격히 이 대기실은 뭐 이름이 보안청사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게 발부돼서 이제 구속이 되는 상태면은 다른 건물로 또 옮겨가겠는데 거기는 뭐 미결수 수용동이다. 뭐 이런 이름도 붙여 있다 그러죠.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 적부심 심사도 불출석했으니까 지금 이 방에 지금 이 시각 이 방에 머물러 있는 걸로 지금 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밤까지 10시를 조금 넘은 시간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동한 이후에 어떤 과정과 어떤 생활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오늘 설명이 많이 나와 있더군요. 정리해보죠.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구금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모습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체포 당시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양복 차림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림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뭐 취침 또는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지급한 생활복인데 이게 이제 편한 어떻게 보면 운동복 스타일의 생활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착용하지 않고 어제 체포될 당시에 착용했던 이 넥타이를 하지 않은 양복 차림을 유지한 채로 계속 있다. 그리고 식사가 제공, 뭐 세끼 식사 제공되잖아요. 아침 식사 이런 게 제공이 됐는데 뭐 시리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시리얼 등등 포함된 건데 좀 남겼다라는 얘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군요. 서울구치소 들어갔으면은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데 손정혜 변호사 경호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말? 네, 현재 경호법에 따라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를 상정해서 규정이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규정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해서 그때그때 이제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호법상 현재 상태는 경외에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에 있는 경호를 대기해서 지금 현재 경호원들이 구치소 외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도 사실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호 목적인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치소와 실질적인 협의에 이뤄야 되고 그 협의 시점은 이제 구속된 피의자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 당시에 경호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현재는 임시적이나마 경내 CCTV를 통해서 혹시 외부인의 위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경호 직원들이 살펴보는 정도의 경호와 그리고 오늘까지는 만약에 이동 시에 경호 차량을 이동해서 이동하는 정도의 어떤 경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선 다른 범죄 혐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화장실과 TV가 갖춰진 곳으로 사실상 독방인데 3.3평짜리 독방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구치소로 들어올 때 경호 차량이 구치소 안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건물 내부 근접 경호는 불가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을 대비한 경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아 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조사는 오후 2시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가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